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이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이제 가을로 넘어서면서 시장이 계속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일단 하락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주 수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은 여전히 약세 국면이다. 근데 약세 국면에서 이제 터닝할 수 있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로 짚어드렸어요. 하나는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30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는 자리.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약간 저점 국면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2,900포인트죠. 그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저점에서 약간 형성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 이제 악성 매물의 소화 과정이 완벽히 끝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신용장구죠. 신용장구가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복귀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중간중간에 막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매가 왜 나오냐면은, 이제 물건을 들고 있던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신용,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밀려버리면은 이제 담보 비율이 딱 이제 130% 밑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증권회사에서 반대 매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물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점 대비해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신용 잔고를 좀 봐라. 이게 직접적인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이 한 24조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23조 원대로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용이 털려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털려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신용 반대 매물이 막 나오면서 신용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신용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도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시장에서는 뚜렷한 매수 주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만 이제 밀리는 과정에서 300일 이동평균선 2,900포인트대에서는 일단 지수는 지지가 되는 가운데에서 물량이 털려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약간 이제 저점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모두에 드리냐면은 아직 시장은 이제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쏘세요 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쏘세요라는 그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신용 잔고가 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1조 원 정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신용 잔고 기준으로 한 21조 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악성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는 지점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그 지점까지는 여전히 좀 경계감을 늦추지 말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보면은 어저께도 주가가 밀렸다가 오늘은 좀 반등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클리어가 되는 시점까지는 어설프게 시장 접근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다, 저점이다, 이제 대충 사면 되지. 거기서 사다가 이제 올라갈 때 사다가 물려버리면 또 물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주 제가 이제 투자 전략에서 핵심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예요? 무혈 입성할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무혈 입성할 때가 와요. 무혈 입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과거 경험에서도요, 주가라는 게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죽겠다라고 하고 사실 우리 실전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힘든 장이잖아요. 밖에서 보면은 주가가 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전 대응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그야말로 아주 피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끝나는 지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혈 입성이 가능해요. 무혈 입성이라는 얘기는 그냥 죽기만 해도, 죽기만 해도 여러분들 주워놓고 이제 연말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위드 코로나 되면은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주워놓고 여행 가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 봄에는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시점을 기다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대안적인 시세 흐름에만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흐름은 그래서 뭐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 시장의 흐름은 말입니다. 너무 여러분들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 큰 틀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수급 패러다임이죠. 이제 금리 패러다임이 이 지점까지는 이제 금리 패러다임이 그래요.
금리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금리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2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갖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돈을 엄청나게 갖다 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푸니까 당연히 자산 시장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주가는 작년 2월 이후 뭐 한 1년 6개월 정도 금리, 그러니까 저금리라는 그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주가는 계속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얘기죠. 이제 금리 패러다임이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결국 이제 그동안에 진행됐던 금리 패러다임은 저금리 패러다임이라든지 뭡니까? 통화 확장 정책의 패러다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테이퍼링을 뭐 언제 하느냐 그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테이퍼링은 당연한 거고, 그죠? 그 이제 흐름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은 진통 과정이 연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뭡니까? 자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주가가 빠지니까 또 이제 올라가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원자재 상품 시장 쪽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죠? 그러면서 이 금리 패러다임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는 과정 속에서 주가는 흔들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가운데에서 뭐예요? 주가는 막 이제 많이 빠지고 연초 대비해서 엄청나게 또 이제 빠져 있는 주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나는 큰 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은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서 시장을 보셔야 돼요. 한 가지 시각은 뭐냐면 맨날 지엽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한 가지 시각은 뭐냐면 이 금리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 속에서 이 막 변동성 국면 속에서 싸지고 있는 주식들, 막 끝도 모르게 싸지고 있는 주식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뭐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되는데,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형 IT 섹터들의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싸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바라보는 관점 하나하고 하나의 관점은 뭐냐? 이 패러다임 변화 과정 속에서 대안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들, 그걸 가지고서 단기 수익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름부터 이 명인들의 복귀에서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제 방송에서 뭐 이 종목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서포팅을 해주는 뭐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중간중간 이것 때는 팔아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지만은 방송에서는 이런 섹터만 가지고서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여름부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금리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 속에서 지금은 이제 대안적인 시세가 나타나는데 그 흐름에만 지금은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2차 전지라든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뭐였어요? 에너지, 그죠? 금융, 그죠?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이렇게만 뽑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 투 트랙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트랙은 뭐냐면 우리가 큰 시세를 대기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싸지고 있는 시세를 보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대안적인 흐름 속에서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군들을 이 시장의 롤링 국면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시장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포인트는 결국 다른 거 없어요. 이런 큰 틀에서의 변화의 흐름은 뭐 테이퍼링을 11월 달에 할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뭡니까? 미국의 이제 뭐 CPI라든지 PPI 뭐 발표가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3분기 정도에서는 그 어떤 그런 수치 발표라는 것들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줬지만은 지금은 이제 큰 변동성의 요인이 아니에요. 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뭐냐면은 그 금리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 속에서 이제 시장은 이제 어떤 그런 전환기를 맞이고 있다. 이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는 흔들리고 있고, 거기에 제가 지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경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국감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국감 리스크라는 게 이 국정감사 기간에는요, 이 시장 주변의 재료 요인들이
좋은 재료가 나오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왜 그러겠습니까? 국감을 하게 되면은 국감은 사실은 정부 여당보다는 야당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기업에 대한 부분의 경우에도 안 좋은 얘기들, 막 악재성 재료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제한되고 모든 이슈와 재료들이 뭡니까? 정치 이슈와 재료들 쪽으로 전부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예요?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시장은 그냥 힘없는 흐름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국감 리스크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제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실 오늘 뭐 지수가 올라왔지만 큰 의미는 없죠. 오늘 뭐 지수 올라온 거 큰 의미를 부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내일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 보면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큰 틀에서의 흐름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일정한 지지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 왜 그럽니까 이게? 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 300일 이동평균선, 이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시장은 일정 정도 기술적인 어떤 그 지지 라인을 만들 것이다. 이게 2,900포인트가 되는데 그 보시면은 2,900포인트까지 이제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밀린 가운데에서 지금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이 라인에서 막 신용 물량들이 계속 출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이 라인에서 저점 라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 여러분들 막 신용 물량 나오고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막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어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지수는 더 밀렸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매물 공세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일정한 어떤 지지 라인이 방어를 해주고 있다. 이건 뭐예요? 이제 어느 정도 지지선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주가는 이제 뭐 터닝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라인에서 지금 저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죠? 그게 이제 일주일 동안의 변화 흐름 속에서 여러분께서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수가 밀리는 과정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약세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터닝을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악성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 신용장고를 얘기를 하면서 작년 2, 3월 달 그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막 폭락 들어올 때 그때도 기준선으로 잡아드렸던 게 그때가 이제 신용장고가 막 한 3, 4조 원대에서 17조, 16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분석을 할 때 자연스럽게 시장 내부의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급의 변화예요. 수급의 변화에서 쉽게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7조, 16조까지 이 신용장고가 줄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무서워서 팔고, 뭐 그야말로 쫄리면은 파는 것들, 이런 물량들이 다 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주가가 더 이상 크게 밀 수 있는 그런 매도 압력이 없게 됨에 따라서 터닝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잡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신용장고가 최근에 신용장고가 여러분들 털리는 거 보면 무섭게 털리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막 최근에 보면 하루에 6천억씩 6천억 여기면 여러분들 1조 원 그러니까 현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거 지금 빚내서 산 거니까 신용이 털렸다는 것이니까 한 1조 원씩밖에 신용과 관련된 물량들이 털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최근에 보시면은 요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물량들은 막 그냥 호가 안 보고 그냥 막 물량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잔고 기준으로 보면 2조 3천억 정도, 23조 원 정도가 되는데 보시면 23조 원이잖아요. 그죠? 23조가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요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털려야 되느냐 한 21조 원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본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선제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뭡니까 신용장구에 의한 주가 눌림 상황을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하자. 그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뭡니까? 뭐 이 신용이 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요, 이 신용 털리는 게 무섭게 털리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제가 왜 자꾸 강조드리냐면 이게 이제 신용 잔고거든요. 이게 신용 잔고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그죠? 압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 이제 다 털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오히려 손대면 톡 하고 시세가 올라갑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기록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은 나중에 보면 다 맞을 거예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단지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서 못 견디고 시점에서 무섭고 막 너무 짧은 어떤 시간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시세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의 구조 하에서 지금은 수급의 상황이 워낙 안 좋단 말이에요. 수급의 상황 속에서 이제 주가는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시세는 계속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선택받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신용장고의 어떤 압박에서 자유로운 종목 중심으로 시세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 그래서 그 남한 주식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단기적인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포인트가 결국 뭡니까? 에너지, 금융, 2차 전지. 지난주 말씀드렸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관련이죠. 포스트 코로나라는 게 여러분들 결국은 호텔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조금씩 여기서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냐. 자동차가 가세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자동차가 가세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결국 여기서 해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동안의 미국 시장, 최근에 미국 시장도 기술주들이 막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보시는 차트가 이게 지금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먼저 선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에도 이렇게 되니까 에너지, 그 다음에 뭡니까? 금융, 그 다음에 뭡니까? 뭐 2차 전지, 얘네들이 핵심주로 움직이는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쪽에서 특히 자동차 부품주 쪽이죠. 부품주 쪽에서 이제 시세들이 움직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흐름에서 지금은 여러분들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외국인이 지금은 사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매수 에너지의 어떤 그런 포인트라는 것이 지금 원달러 환율, 제가 이제 기존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달러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점에서 지금 외국인 측한테 배팅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배팅이 안 들어오면 뭐가 빠지겠습니까? 대형 IT가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의 경우가 계속해서 이제 지수의 하락을 유발을 하면서 지수를 이제 계속해서 저점을 만들어주는 거고 반면에 이제 터닝을 하는 종목군들의 경우는 선별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오늘 국면 속에서 뭡니까? 자동차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딱 자동차에서는 먼저 두 개만 보세요. 만도하고 현대 위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경우는 뭡니까? 이제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33일선 이걸 좀 뚫어내면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는 아직까지 저점을 찍고 있는데 지수에 먼저서 터닝을 하는 업종과 섹터가 뭐냐? 걔네들이 지금 향후의 흐름을 약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뭐 만도라든지 현대 위아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섹터. 그리고 이제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롯데 정밀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눌림목에서는 공략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명인들의 복귀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사시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 기억하시죠? 수요일 날 급락 들어왔던 자리였어요.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그거는 저가 매수 찬스다. 캠트로스라든지 여러분들 LNF 잡으신 분들의 경우는 한 10% 20% 먹었어요. 이번에 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핵심주 쪽에서만 놀자 이거예요. 예, 지금은 그냥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게 이제 뭐냐면은 롯데 정밀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고려아연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핵심주의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도 흐름은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보세요. 이제 가령 이제 이게 SO일이에요. SO일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저기 SO일 그 목요일 날 한번 저점 찍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점 한 10만 4천 원 기록하고 난 다음에 지금 11만 500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 들어가면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SO일, 뭐 OCI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번에 흐름이 그죠? 괜찮았죠. 그죠? 다들 보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 저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오늘 지난주 저기 뭡니까? 명인들의 복귀 그 다음 날 그죠? 저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핵심주 흐름으로 보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캠트로스도 자 보세요. 캠트로스도 보시면은 요 날이 뭡니까? 요 날이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목요일 날 딱 눌림목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에 뭡니까? LNF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보시면은 목요일 날 전부 다 목요일 날 저점 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뭡니까? 얘네들의 경우는 딱 보고 계셨다가 올라갈 때는 사지 말지만은 눌림목 들어오면 11선, 21선에서 공략이다.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대가 움직이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너무 쉬워요, 사실은. 왜냐면은 광범위하게 시대를 보지 않고 핵심주만 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지금 이 장이 끝날 때까지는 2차 전지 관련주에서 한 10%, 20% 범위 내에서의 저기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 선수들께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매매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눌림목 공략하고 또 올라가면 때리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도 된다. 예,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서 보면은 뭡니까? 여행, 항공, 숙박 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도 보면은 뭐 호텔 신라라든지 얘네들의 경우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전부 다 대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시장 흐름에서 대안을 보이는 종목들이다. 근데 보시면은 전부 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세들이 안정적인 어떤 저기 뭐 패턴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호텔 신라인데. 그래서 거기서는 뭡니까? 호텔 신라, 대한항공, 뭐 TA 항공 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 시기라는 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제 금리를 동결했지만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금리 변화의 패러다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보험주 쪽 섹터는 유효하다. 가령 이런 거예요.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는 오히려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얘는 반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다시 또 이제 아까 종목들의 경우는 2차 전지는 올라갔고 얘네들의 경우는 눌림목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은요. 가령 DB 손해보험 기준으로 보면은 20일 이동평에서 63,000원대니까 63,000원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은 저가 눌림목 매수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DB 손해보험, 미래에셋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해상, 뭐 하나생명,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그렇게 공략을 해 들어가도 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종목 많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얘네들만 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 체합니다. 체하거나 못 먹습니다. 지금은 여유 있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보세요. 하나는 큰 시대, 뭐, 그야말로 슈퍼 메가트론급의 어떤 주식을 또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인데 다만 그걸 잡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 시장의 저점 형성 과정을 좀 느긋하게 보자.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로는 300일선 지지 라인이 일단 형성이 되고 있어요. 2,900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선으로 좀 보잔 말이에요.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나 추세 전환의 시점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가가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바닥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 지점이 바닥이 확인되는 지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시장은 저점을 만들고 있는 흐름이지 이게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큰 시세들의 경우에는. 그때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지금은 사셔도 됩니다. 사놓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 지점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두 가지 섹터에 크게 놓고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섹터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게 뭐냐면은 하나는 저점이 낮아지는 종목군이 있고 하나는 뭡니까?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안적인 대응을 할 거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종목군들,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시세가 낮아지는, 저점이 낮아지는 종목들, 가장 대표적인 게 대형 IT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뭡니까? 서칭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근데 결국은 나중에 분명히 보세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큰 효자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의 끈을 늦추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지금 시세 타켓은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종목들 그것만 가지고 하시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에너지라든지 뭐 코로나,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그다음에 뭡니까? 뭐 금융주들,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까지 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대응 전략은 아직까지는 중수의 전략입니다. 기다리는 전략, 그죠? 중수의 전략을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는 유지를 해주시고 10억이 있다, 100억이 있다. 지금은요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한 뭐 10%, 20% 여러분 전체 자산에 그것만 가지고서 지금은 뭡니까?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 대응에 있어서는 강한 시세, 현재 강한 시세를 단기 공략을 해주시고 여러분께서 크게 노릴 종목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는 가운데 때를 기다리자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전략을 정해 놓으시고 시장이 나한테 올 때 그때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관점으로 그렇게 시장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준비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